함께봐 TV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 투자와 회계를 공부하는 함께봐 TV입니다. 흑자도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이 좀 어렵고 살벌하죠? 흑자는 이익이라는 말이고 도산은 망한다는 말이에요. 흑자의 반대말은 적자예요. 적자는 손실. 흑자는 이익. 근데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매출도 많이 발생하고 이익도 많이 났는데 망한다는 얘기예요. 흑자도산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흑자도산이. 현금은 기업의 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의 피인 현금이 부족하면 망할 수 있다고 저번에 배웠어요. 우리가 사람이 피가 없으면 망하죠? 죽죠. 장사를 잘해서 매출도 발생하고 이익도 나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망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현금이 부족하면 회사가 갚아야 될 부채를 갚지 못하는데 이것을 부도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를 못해요. 그럼 이게 부도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도 나는 것을 도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업이 망한다는 거예요.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현금이 들어오면 어때요? 망하지 않겠죠? 그런데 거래처에서 지금 돈 없으니까 다음에 줄게. 이게 뭐라고 했죠? 지금 돈 없으니까 다음에 외상이라고 했어요. 외상. 외상 처리하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고 뭐만 증가해요? 매출 채권만 증가하죠. 매출 채권은 저번 시간에 유동자산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유동자산은 또 뭐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자산에 포함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산은 많아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가 튼튼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출 채권을 빨리 회수하지 못하고 매출 채권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현금이 부족해지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출 채권 관리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매출 채권 회전율과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매출 채권 회전율은 회사가 얼마나 매출 채권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고,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이렇게 회수하는데 평균 며칠 걸리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매출 채권 회전율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을 구하는 이유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채권 회전율은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과 손익계산서의 매출의 비율을 나타내요. 뭐냐면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과 손익계산서의 매출, 그렇죠? 서로 간의 비율을 나타내요.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일정 시점, 즉 이때 재무상태표는 2017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상태, 이때는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고, 이거는 뭐예요? 손익계산서죠. 일정 기간 2018년도 1월 1일에서 2018년도 12월 31일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재무 상태표의 매출 채권과 손익계산서의 매출을 서로 비율을 나타내기가 힘들어. 왜 그러냐면 기준이 틀리잖아요. 기준이. 이것은 일정 시점이고 이건 일정 기간이고.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이건 일정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둘 사이에 비율을 나타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비율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일정 기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 일정 기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일일 현재의 매출채권이고, 이건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매출채권인데 평균을 내면 돼요. 평균. 즉 2018년도 이거는 매출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어떤 경영성과잖아요. 매출. 이것도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어떤 매출채권 평균을 나타내면 일정 기간처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기준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매출채권을 일정 기간으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평균의 개념을 써요. 평균. 따라서 매출채권 회전율은 뭐예요? 매출액을 매출채권 평균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눈 거. 이게 매출채권 회전율이에요. 즉 매출채권 대비 매출액이 몇 배냐 이것을 나타내요. 매출채권 대비 매출액이 얼마나
몇 배만큼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채권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요? 2018년도 매출채권 평균액은 어떻게 돼요? 2017년도 12월 31일.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2018년도 1월 1일 매출채권과 똑같아요. 그쵸? 1월 1일. 2017년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의 매출채권이 그대로 1월 1일 날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매출채권과 2018년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의 매출채권을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한 다음에 뭐예요?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2714 더하기 3783 해서 나누기 2 하면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평균이. 이런 식으로 평균은 구해요. 즉 매출채권 평균은 이렇게 2714억 이게 억이에요. 억. 단위가 억이에요. 2714억 그 다음에 3783억 나누기 2 하면 3248억이 나와요. 매출채권 회전율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때요?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채권 매출채권 평균액 그쵸? 매출액은 뭐예요? 4716억 매출액을 매출채권 평균액으로 나눈 거잖아요. 매출채권 평균액은 3248억 그렇죠? 매출액은 4716억 그래서 1.45배 즉 매출채권 평균 대비 매출채권 대비 매출액이 1.45배 있다는 거예요. 즉, 자 그래서 뭐냐면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어때요? 매출채권 회전율을 즉 분의 365일이에요. 365일을 매출채권 회전율로 나눈 거예요. 이게 매출채권 회수기간.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구하기 위해서 구해요. 왜 그러냐면 매출채권 회전율을 우리가 가슴에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뭔 의미인지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으니까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그래도 우리가 개념상 가슴에 빨리 와닿아요. 그래서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뭐냐면 365일을 매출채권 회전율로 나눈 거예요. 매출채권 회전율 아까 1.45죠. 1.45 그렇죠. 그러면 식을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매출채권 회전율 1.45 여기에 있는 1.45 365일을 1.45로 나누면 251일이에요. 251일.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회사가 매출채권을 회수하는데 평균 251일 걸려요. 251일. 와, 엄청나죠. 우리가 매출을 했어요.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지금 돈 없어. 다음에 줄게. 이렇게 이게 매출채권이잖아요. 매출채권. 근데 이 돈을 갖다가 현금으로 받으려면 251일 걸려요. 251일. 어때요, 이거? 이 회사 망할 수도 있어요. 그쵸? 현금이 없어가지고 너무 늦게 주잖아요, 이 돈을. 그렇죠? 현금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물건도 사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251일 걸려요. 250. 1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1년에 365일이잖아요. 거의 251일 걸리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매출채권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빨리 현금화 되잖아요. 그쵸? 현금이 있어야 회사가 안 망한다고 했잖아요. 잘 이게 현금은 기업의 피라고 했죠. 피가 잘 빨리 이게 돌아야 건강해져요. 사람도. 자, 외상거래를 보통 신용거래라고 해요. 외상 우리가 다음에 줄게 이 말은 뭐냐면 신용거래라고 해요. 신용이라고 해요. 신용. 우리가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외상거래, 신용거래. 그렇죠. 외상거래는 매출을 했는데 거래 상대방이 돈을 다음에 줄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외상거래라고도 하고 뭐예요? 신용거래라고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용카드를 쓰면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나중에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면 한 달 있다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회사는 거래 상대방과 보통 신용거래를 할 때 계약을 해요. 이 회사가 외상을 60일 이내에 갚는 조건으로 신용거래 계약을 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우리는 니네 내가 지금 매출했는데 매출채권이 발생하자 이거 60일 이내에 2달 이내에 갚아야 된다. 알았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아까 이 회사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251일이었죠. 이 회사는 매출채권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서로 60일 신용
계약 기간 60일인데 이때 받지 못하고 현금을 이때까지 251일 걸려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채권 관리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돈이 없어서 현금이 없어서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출채권 회수 기간은 보통 이 회사의 과거 거래를 분석해보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매출채권 회수 기간은 우리가 2015년도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얼마인지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다 2018년도. 2018년도에는 얼마라고 했죠? 251일. 근데 2015년도부터 보니까 평균 보니까 한 50일 걸려요. 50일. 근데 갑자기 251일 걸려요. 이 말은 뭐예요? 이 회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평균 50일 걸리는데 원래 신용거래 계약기간 60일인데 보통 50일 걸리더라. 상당히 양호하게 회수가 됐는데 갑자기 251일 걸린다. 그러면 거래 상대방이 상당히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크잖아요. 그쵸? 매출을 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나중에 그게 다 비용 처리가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도 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회사와 비슷한 물건을 파는 다른 회사들의 거래도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다른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들도 한번 매출채권 회수 기간을 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보통 아까 251일이었는데 다른 회사들은 보니까 한 50일밖에 안 걸리더라. 그럼 뭐예요? 우리 회사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과거 거래도 비교해보고 다른 회사들도 똑같은 물건, 비슷한 물건을 파는 다른 회사들의 어떤 이러한 회수 기간도 비교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많이 증가한다면 회수 기간이 매출 채권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회사이니 우리가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정직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주주들을 속이기 위해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기도 해요. 이렇게 거짓말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해요. 분식회계는 뭐냐면 거짓말로 장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분식회계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려면 이 매출채권 회수기간 분석도 해야 돼요. 이 회사가 과거에 보니까 50일,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50일이면 현금으로 회수했는데 갑자기 250일이 걸렸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매출을 거짓말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매출채권. 예, 그래서 거짓말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식회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판단하기 위해서도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우리가 구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물건을 파는 두 개의 회사 중에서 매출과 이익이 비슷하다면 이왕이면 선택할 때 우리가 투자할 때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짧은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매출채권이 갑자기 많이 증가한다. 이 회사가 과거에 비해서 매출채권이 갑자기 많이 증가한다. 보통 간단하게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매출액 대비 이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인데 매출채권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율을 한번 구해보셔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율을 구해서 갑자기 많이 증가하네 올해? 그러면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정확하게 구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매출채권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수기간에 대해서 배웠는데 매출채권 회전율은 우리가 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요. 와닿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채권 회전율을 그래도 구하는 이유는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구하기 위해서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365일 나누기 매출채권 회전율이기 때문에 매출채권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동시에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